저희가 모니터를 뭘 하려고 하냐면요. 반민특위 망언에 대해서 네. 도대체 어떻게 누가 보도했나 요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강아지부터 희노애락을 할 건데요. 오늘 희노애락 이렇게 운 띄워주세요. 뭔 개소리야? 내 개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들려? 사람 밥 먹고 개소리 하자. 개판이야 지금?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민원년 신문 모니터. 이 뭔 개소리야 특집입니다. 자, 네. 이 뭔 개소리냐. 난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나쁜 말 진짜 맨날 듣지만 사실 하루에 한 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반민특위 망언은요. 진짜 무식하고 정말 악질적이고 그렇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 여성 정치가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보다는 또는 뭐 그 전에 다른 사람보다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나쁜 말 있죠. 뭔지 알죠? 국모년 이런 네네. 말. 그런 말 하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뭐 그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하게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말은 진짜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진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여성 남성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문제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분노 폭발하는 이 망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이 망언을 누가 어떻게 보도했나 좀 살펴봅시다. 네. 자, 망언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네. 14일 날 지난 14일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앞에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들어야지 이제 네.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가보훈처가 이제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라고 했다면서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과거 반민특위처럼 막 이렇게 친일파 청산하고 다니면 국민이 분열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왜 국민이 분열되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반민특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요. 네. 반민특위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고. 네,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왜냐하면 이게 좀 해방 직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관심이 이게 보면은 대학에 들어가서 약간 무슨 공부 좀 한답시고 이제 막 뭔가를 이런 지적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처음 배우는 게 이 해방사잖아요. 해방 전후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읽고 그리고는 정말 최근에 무슨 암살이나 이런 영화 때문에 그나마 이 반민특위가 알려졌죠. 진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반민특위 그럼 뭐 이상해 뭐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 성공적이지도 못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반민특위가 뭔지 제대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공부의 과정이 한겨레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반민특위를 한겨레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봅시다. 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반민특위는 1948년 8월 헌법에 따라 일제감정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국권 강탈에 적극 협력했거나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 등을 박해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친일 세력의 특이 유언 암살 음모, 친일 경찰의 특이 습격 사건 등을 겪으면서 설치 1년 만에 와해됐다. 네,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반민특위가 자초되면서 일제 감정기의 친일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만든 기구였는데 친일파의 방해로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한 우리 아픈 역사 중 한 단면이죠. 네, 네. 여러분 영화 그 암살을 보시면 제일 삘이 딱 옵니다. 그 암살에서 이정재가 네. 재판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가지고 뺀돌뺀돌한 소리 하고 나서 나가서 출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민특위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국민이 분열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걸 안 해서 분열이 된 거예요. 지금 그쵸, 우리가 그쵸. 반민특위가 실패해서 우리가 청산을 근데 못한 게 제대로 지금 네. 했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보도를 한 데가 한겨레 말고 또 어디입니까? 경향밖에 없습니다. 이 지면 보도에서 그러니까 15일자 지면 보도에서는 네. 경향 한겨레만 보도하고 나머지 동아, 조선, 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네, 그냥 덮고 가자는 거죠 지금 일단은. 네네. 네. 그러면 경향신문은 어떻게 보도했어요? 경향신문은 이제 그 한겨레보다 살짝 좀 부족하게 냈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네. 한겨레는 1면에다가 이걸 냈거든요. 근데 이제 경향은 일단 1면에도 안 냈고 그다음에 8면에 가서 제목이 이래요. 황교안, 문재인 정부 북한 보증인 노릇, 나경원 반민특위로 국민들이 분열됐다 라면서 황교안 대표의 망언과 그다음에 나원내 대표의 발언을 동시에 전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투톱 그러니까 황교안과 나경원이 태극기 세력 등 강경 보수층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라면서 이 발언이 나온 어떤 정치적 맥락을 설명을 했지 반민특위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진 않았다라고. 아니 근데 네. 태극기하고 친이라고 뭐 관계가 있나? 그냥 사실 요즘에 보면 그냥 지들끼리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솔직히 보면. 네. 참. 사실 그냥 딴소리긴 하지만 요즘에 그 국회의원 늘린다 가지고 막 선동하잖아요. 근데 합의하는 국회의원 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자 그럼 이제 다른 보수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나요? 보도를 일단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온라인도 아니 진짜 하나도 안 했네. 네네. 못 살아 했습니다. 진짜. 5.18 망언 때랑 똑같은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없는 척하는 네,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난 척.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 오늘자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요? 오늘자도 안 했고, 근데 조선일보만 했어요. 조선일보만. 네, 근데 제목이 뭐냐면 제가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기사 제목이 독해진 나경원 독재와 싸우겠다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목이 반민특위 발언으로 손혜원 의원과 충돌 이렇게. 프레임 딱 잡는 거죠. 지금 이거는 손혜원 의원하고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그 아버지 얘기를 할아버지인가 그분하고 이제 엮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독재와 싸우는 여전사의 느낌으로 써줬더라고요. 또 아유. 독재와 싸우려면 그 전두환 누구랑 독재와 싸우는 건지 박정희 모르겠지만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네. 아이고. 네.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조중동에 기대할 바는 거의 없는 것 없습니다.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합뉴스는 네. 사실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연합뉴스가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받아쓰잖아요. 네, 연합뉴스는 어땠나요? 연합뉴스는 이제 14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바로 기사를 냈어요. 네. 또 제목이 나경원 따옴표 바른미래 좌파 장기 집권 플랜 조력자 된다면 법 여건 따옴표 닫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 말이 그렇죠. 바른미래당아 너는 좌파 장기 집권 플랜 조력자가 된다면 법 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한가 봐요. 그죠? 네. 아유 참 어렵네. 제목 읽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제목도 제대로 못 뽑는 것 같으시네요. 연합이. 네, 네. 아예 딴 제목을 건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짤막하게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발언을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해줬어요. 나경원은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 비판, 뭐 어떤 이렇게 코멘트도 없이 그냥 이런 말 했다. 끝. 했던 거죠. 참 정치인은 좋겠다. 아무 말만 하면 그냥 기사에 그냥 슉 나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과연 언론의 기능일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연합뉴스가 아무튼 15일 날 후속 기사를 내놨다라는 네. 건데 일단 나경원 그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반민특위 활동은 당연히 제대로 됐어야 한다.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왜 그 전날은 그렇게 횡설수설했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 그러니까 반민특위로 국민이 이제 와서 국민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한번 질러봤는데 여론이 영 안 좋으니까 주워 담는 거죠. 그러자 연합뉴스가 이번에는 나경원 따옴표 좌익활동 독립유공자 포함 우려 국론 분열이라는 이런 보도에서요. 반민특위 활동 이후 국론 분열이 온 것처럼 다시 과거를 헤집으며 좌익활동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반대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에 포함하는 건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라면서 단순 전달을 반복을 했어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좌익 활동을 했으면은 독립유공자가 아닌가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제 일제 강점기에 좌익을 하던 우익을 하던 독립 운동을 한 거였으면 그냥 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돼 있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락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요즘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김원봉 선생님 그분에 대해서도 막 다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뭔가 좌익 활동을 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건데 사실 이 해명도 적절치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연합뉴스가 또 해명을 이렇게 주절주절 받아 쓰는 보도를 했습니다. 논란이 될 때는 안 받아 쓰다가 나경원이 해명을 하자마자 이 기사를 또 같이 내주는 거죠. 네네. 자, 연합뉴스가 또 다음 후속 기사가 3월 15일에 또 있었는데요. 민주 나경원 반민특위 발언 십자포화 그 입 다물라라는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민주당이 막 뭐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전한 것뿐이죠. 자, 이게 연합뉴스의 가장 큰 한계인데요. 연합뉴스 보도는요. 출입처 제도를 이용해서 그 출입처 민주당에 출입하는 사람은 민주당 것만 쓰고 자유한국당 출입하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것만 쓴다고 본인들은 주장해요.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홍보 전단지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거기 출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게다가 다른 단체의 지적이나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원 기사에 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처음에 말했을 때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그냥 받아쓰기 하는 수준의 보도만 2건이 나온 거고요. 처음에도 나오고 그다음 나오고 그다음에는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보도만 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이 이제 되는데 연합뉴스가 이제 계속 이런 식의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현실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왜 연합뉴스를 만들어 놓는지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냥 보도자료 뿌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입장만 계속 말할 거면 뭐하러 기자가 거기 들락날락합니까? 쓸모가 없네요. 난 이해가 안 가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요. 그냥 방송사에 그냥 연합뉴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냥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 민주당이 하는 거 보도자료 나오면 차라리 그걸 2개 다 읽어보고 잘 종합해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 반민특위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야? 이걸 판단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그것만 딸랑 적을 거면 왜 기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지금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사. 네네. 참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입처나 취재원의 실제 발언만 그대로 전달하면은 국가기관 통신사라고 말할 수 없다. 통신사라면 오히려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발언의 부당함을 짚어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저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입니다. 이런 왜 김용균 씨 사태 우리가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 제가 굉장히 한겨레를 칭찬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날 밤, 그 전날 밤 그런 일면을 편집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근에 벌어진 어떤 노동자의 사망 사고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사실 늘 얘기하는 이런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게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해서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의 이 발언은 정말 단죄되어야지 되는 수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럴 때 이거를 제대로 짚어주는 보도를 좀 더 전면 배치해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렇죠. 너무 아쉬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민특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일을 이렇게 말한 이것이 공당의 그 원내대표로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자신들의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뭐라 그러나 극우의 그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했다. 친일파의 주장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극우가 아니고 이건 친일파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그런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비판을 받긴 받았지만 저는 나경원 의원이 한 발언의 그 악질성에 비하면 비판 하나도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쓱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냥 이번 주말에 사실 제일 분한 게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 분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뭔가 언론이 왜 이렇게 조용히 이 주말이 이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 우리는 내내 숙청도 못했구만. 일주일 내내 반민특위 특집을 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게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지금 기운이 넘치면은 막 역사단체랑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 이슈를 이렇게 말한 것을 진짜 이제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게 정말 앞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막 우리가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요즘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너무 많이 예. 하고 자고 일하면 또 터져 있고 뭐. 그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정준영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나쁜 일이고요.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참 요번에 정말 큰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에 비해서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다 덮어주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긴 합니다. 네,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